빛을 잃은 세계에서 피어난 마지막 희망, 그리고 금지된 심연에서 만개한 두 영혼의 사랑. 잿빛 대지는 수십 년간 태양의 온기를 잊은 채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황혼의 파편이라 불리는 이 지상세계의 마지막 생존자들은 희미한 잔광만을 따라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곳의 청년 카이는 사라진 빛의 원천을 찾아 헤매는 정찰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였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메마른 대지에 대한 애증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그는 단지 자원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병든 얼굴과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동포들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채찍질했다. 빛의 흔적이라는 고대 기록 속 단서를 따라 카이는 금지된 심연의 틈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낡은 탐사선 별똥별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과도 같았다. 희박한 공기와 차가운 금속 벽이 그를 에워쌌고 무한한 어둠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극이 교차하는 듯했다. 카이는 자신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임을 자각하며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 심연의 입구는 고대 문명의 상형 문자와 함께 사라진 지혜를 속삭이는 듯한 벽화들로 가득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탐사가 아닌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죽어가는 세계에 다시 한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유일한 존재였다. 수백 미터를 내려간 끝에 별똥별호의 낡은 센서가 희미한 에너지 반응을 감지했다. 그것은 지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생하고 순수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카이가 탐사선을 조심스레 착륙시킨 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의 연속이었다. 거대한 동굴 벽면과 천정에서는 오로라처럼 흘러내리는 푸른빛 유기체가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이름 모를 발광식물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공기는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상쾌했으며 촉촉하고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이곳은 아젤리아라 불리는 빛으로 호흡하는 지하세계였다. 카이는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죽어가는 세계의 잔혹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마치 잊혀진 신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탐사선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발밑의 이끼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고 주위의 식물들은 그의 존재를 감지하듯 흔들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 빛나는 숲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빛과 완벽하게 조화되어 마치 숲의 일부인 듯 보였다. 카이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어둠에 익숙했던 그의 눈이 너무나 찬란한 생명의 빛 앞에서 일렁였다. 빛의 숲에서 나타난 존재는 엘리아였다. 그녀는 아젤리아의 빛의 숨결을 지키는 숨결지기 부족의 일원이었다. 엘리아의 피부는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마치 빛을 엮어 만든 실타래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크고 깊은 눈은 카이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순수한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소리처럼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카이는 그녀에게 지상세계의 비극과 빛의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엘리아는 외부 세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듯했다. 그녀에게 빛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아젤리아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카이에게 이곳의 생태계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지 보여주었다. 빛을 따라 춤추는 미생물, 서로 교감하며 살아가는 발광식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카이는 엘리아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빛을 취하는 것이었지만 엘리아는 빛과 공존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은 너무나 달랐지만 빛을 향한 경외심과 생명에 대한 애착만큼은 공통된 언어였다. 엘리아는 카이에게 이 세계의 고유한 리듬과 빛의 순환을 가르쳐 주었고 카이는 그녀의 지혜와 순수함에 점점 더 이끌렸다. 그는 단순한 탐사자가 아닌 이 세계의 학생이 되어갔다. 그들의 만남은 이질적인 두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엘리아는 카이를 빛의 심장이라 불리는 장소로 인도했다. 그곳은 아젤리아에서 가장 거대한 발광나무인 세계수가 솟아있는 것이었다. 세계수는 수천 개의 가지마다 생명의 빛을 품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주기적으로 고동치며 아젤리아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했다. 엘리아는 카이에게 세계수의 뿌리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세계수의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닿자 나무의 표면에서 푸른빛이 번져 나오며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지상세계의 고통과 아젤리아의 평화가 공명하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엘리야는 카이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그의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카이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님을 직감했고 그를 향한 경계심은 점차 연민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카이 또한 엘리야의 순수한 믿음과 자연과의 깊은 교감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세계수의 빛 아래 앉아 그들은 지상과 지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상인에게는 익숙한 별의 이야기가 엘리야에게는 미지의 신화였고 아젤리아의 고유한 생명의 노래는 카이에게는 잊혀진 자장가와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두 세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나갔고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깃터졌다.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두 영혼은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카이가 아젤리아에 머무는 동안 지상에서는 별똥별 호와의 연락두절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었다. 지상 지도부는 카이를 회수하고 빛의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심연 채굴기를 심연의 틈으로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지하 세계로 파고드는 채굴기의 진동은 아젤리아 전역에 감지되었고 세계수의 빛은 불길하게 흔들렸다. 숨결지기 부족은 공포에 휩싸였고 카이에게 침입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엘리야 역시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카이의 진정성을 믿었지만 지상인들의 무모한 행동은 아젤리아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채굴기가 빛의 심장과 너무 가까워지자 세계수는 과부하에 걸린 듯 격렬하게 빛을 내뿜고 주변의 발광식물들은 시들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부족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포는 이미 부족에 지배하고 있었다. 카이는 자신이 지상과 아젤리아 사이에 비극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엘리야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며 자신은 지상인들의 무지를 막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채굴기를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지상과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다. 아젤리아의 빛은 약해지고 있었고 엘리야는 부족의 운명과 카이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희망,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렸다. 두 세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이대로라면 아젤리아도 그리고 결국에는 지상도 말망할 것이 분명했다. 해결책은 오직 그들 손에 달려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카이는 엘리야의 손을 잡고 세계수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지상에서 가져온 고대 기록의 일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었다. 그 기록에는 빛은 나누고 순환해야 한다. 탐하려 하면 재앙이 되리라는 경고와 함께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고대의 생명의 교환 의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엘리야는 그 기록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부족에도 비슷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지만 지상과의 단절 이후 잊혀졌던 가시였다. 카이와 엘리야는 함께 세계수의 빛에 집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장 박동을 세계수의 리듬과 일치시키려 노력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사랑과 두 세계를 향한 염원이 세계수를 통해 공명하기 시작했다. 과부하 상태였던 세계수는 잠시 진동을 멈추더니 이내 더욱 강력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빛은 채굴기의 경로를 바꾸고 지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빛의 통로를 열었다. 채굴기는 기계적 오작동을 일으키며 작동을 멈췄고 그 순간 지상의 통신 시스템이 다시 연결되었다. 카이는 지상 지도부에게 빛은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고 함께 키워야 하는 존재임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동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엘리야는 부족민들에게 카이의 말이 진실임을 그리고 이제 지상과의 새로운 공존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 두 세계의 오랜 단절과 오해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두 문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수년 후 아젤리아와 지상 세계는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맞이했다. 생명의 교환 의식을 통해 세계수는 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빛 에너지를 공급했고 지상의 폐허는 점차 푸른 생기로 물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상인들은 심연의 빛을 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아젤리아의 숨결지기들과 협력하여 빛의 순환을 이해하고 지상에서 빛을 재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카이는 아젤리아에 남아 엘리야의 옆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빛의 정찰자가 아닌 두 세계를 잇는 숨결의 다리가 되었다. 엘리야는 숨결지기 부족의 지도자로서 지상인들에게 아젤리아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그들의 사랑은 두 세계의 상징이 되었다. 서로 다른 빛과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의 희망 아래 만개한 존재들. 아이들은 지상의 별 이야기와 아젤리아의 빛의 노래를 함께 배우며 자랐고 두 문명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황혼의 파편은 더 이상 황량하지 않았다. 곳곳에 심어진 발광식물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지상의 하늘에는 희미하게 남아 오로라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었다. 카이와 엘리야는 함께 세계수 아래에서 지상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두 세계의 영원한 빛이 된 순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공존과 이해의 위대한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상과 지하의 경계는 더 이상 물리적인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의 상징이 되었다. 카이와 엘리아는 이제 두 세계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의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다. 아젤리아의 아이들은 지상의 새로운 푸른 하늘을 동경했고 지상의 아이들은 심연의 오색 찬란한 빛을 꿈꿨다. 두 세계의 장인들은 서로의 기술과 예술을 교류하며 빛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물과 도구를 만들었다. 빛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와 연결의 매개체가 되었다. 카이는 엘리아에게 지상의 아름다운 일모를 보여주었고 엘리아는 카이에게 아젤리아의 깊은 밤, 세계수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속삭임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